안녕하십니까. 행정학과 1호학번 조수인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기의 다문화 경험과 대한민국의 다문화 수용성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 합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탐색하던 도중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시적으로 하나의 정부 제도를 정해서 그것을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했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니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차별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알맞은 교육과 인식 개선이 아닌 단순한 복지 정책으로 회유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로 이번 발표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다문화 경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후 핵심 키워드인 문화적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자료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과 더불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에서 다룰 주요 키워드의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문화 경험은 본인이 직접 외국인과 대화를 통한 직접 경험과 대중매체나 아니면 학교의 교육 등을 통해 접한 간접 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경험의 자세한 사례는 이후 뒷부분에서 더욱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 수용성이란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편견 없이 인식하여 다문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다문화 수용성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며 타인의 정서를 수용하고 반응하며 개방적인 태도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문화적 공감이란 다른 인종 및 문화 집단에 대한 공감입니다. 즉,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자 본인과 타인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연결하는 소통의 능력입니다. 문화적 공감 중 특히 정서적 공감은 몰 인종적 태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다문화 경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 다문화 경험에는 외국인과 직접 접촉해 대화를 하거나 해외여행을 가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등을 체험하는 직접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TV, 스마트폰 등 대중매체를 통한 경험 또는 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은 대중매체인데 이는 긍정적인 대중매체와 부정적 대중매체로 나뉩니다. 긍정적 대중매체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의 현실과 적합한 팩트를 서술한 기사 또는 다문화 아동들의 성공 스토리, 우리나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러 문화권의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모습 등이 있고 이러한 모습이 청소년들이 다문화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학생들의 88.8%가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 영상 매체를 통해 다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 중 신문과 TV의 뉴스 보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율이 60% 이상이고 따라서 자칫 언론의 보도 프레임이나 다문화를 문화 상품화하려는 방송 미디어를 비판적이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도 또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과거에는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인 결혼 이주 여성들을 향한 성차별적인 프레임이나 상품화에 대한 논쟁은 과거에 비해서 줄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외국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편견과 외국인 포비아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적 공감에 대한 개념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화적 공감이란 일반적인 공감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렴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문화적 공감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지적 공감이란 자신과는 다른 인종적인 집단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능력이며, 정서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고 다른 문화적 집단의 사람들이 표출하는 감정적인 표현에 대해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적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나이, 학벌, 다문화 교육 경험, 또한 외국인 접촉 경험 등이 있는데, 나이가 젊을수록, 학벌이 높을수록 문화적 공감 능력이 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교육 경험과 외국인 접촉 경험과 같은 개인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문화적 공감력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공감은 교육을 통한 호정적인 형성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문화적 공감이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빈번한 접촉 기회를 통해서 상호 문화 이해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요소별 상관관계와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결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 경험 요인 중 중요한 변수로는 매체 노출 빈도와 매체 노출 효과, 그리고 다문화 교육 및 활동 참여 의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체의 노출 효과는 외국 이주민에 관한 내용을 접한 후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했는가를 측정한 것으로서 긍정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외국 이주민에 관한 프로그램 등이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얼마나 긍정적인 내용과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매체 노출 빈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예측과는 다르게 매체 노출 빈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매체를 통해 다문화 접촉한 횟수가 많을수록 무조건적으로 다문화 수용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과의 접촉은 오히려 수용의 정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교육 및 활동 참여 의사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 하고자 하는 동기화가 되어 있을 때 다문화 수용에 있어서도 더욱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출한 결론은 첫째, 다문화 수용성은 매체의 긍정, 부정적인 내용에 따라 나뉜다는 것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해 보여지는 외국 이주민의 양상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미디어와 현실의 경우 자극적인 요소들을 이슈화시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학대와 가정폭력 및 인권침해, 외국인 범죄, 불법 체류 등과 같은 외국 이주민에 대한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사례들이 보도되어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내용의 매체에 노출된다면 왜곡된 편견을 가지게 되고 결국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체를 통해 다문화 접촉한 횟수보다 매체를 통해 외국인과의 접촉 내용이 더욱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정적인 내용과의 접촉은 오히려 수용의 정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따라서 매체의 내용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왜곡된 사고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경우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성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외국 이주민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사회 통합을 위한다면 긍정적인 내용과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다문화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므로 향후 다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문화 교육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교사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도 필요하고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학생 집단을 세분화해서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알맞은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입니다. 넷째, 공감 능력은 성장 과정의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능력 중 하나로 청소년이 다문화에 대해서 공감적인 태도와 정서적인 수용 반응을 적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다문화 수용성이 긍정적인 매체에 대해 노출될수록 높아졌다면 청소년이 많이 접하는 매체를 전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로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이 있고 이를 통해 타국의 문화와 언어를 간접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BTS, 오징어 게임 등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도 많아지고 음악과 문화를 통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이전보다 수월하게 외국인과 서로 우호적으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둘째, 전문적인 다문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집단별 성향에 적합한 다문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교육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이 중심이 되어서 시민의 다문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문화적 공감 능력에 대한 가정, 학교에서의 인지와 교육 환경이 필요합니다. 문화적 공감 능력, 특히 정서적 공감 능력은 청소년기에 형성되고 다문화 수용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SNS 매체와 전문적인 교육과 더불어 가정에서 부모의 다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편견 없는 건강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면 청소년이 올바른 다문화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도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발표했던 내용의 주요 키워드 3가지, 두 번째는 문화적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4가지, 마지막으로는 대중매체와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청소년기 다문화 경험과 대한민국의 다문화 수용성의 미래에 관하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